운동과 독서 중 치매를 막으려면 무엇이 더 좋을까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책을 읽으며 뇌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꾸준한 운동이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이 주제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치매는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단순히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적절한 단어를 떠올리지 못하는 순간, 익숙한 길을 걷다가 문득 방향을 잃는 순간,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치매의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1. 운동이 치매 예방에 미치는 영향과 연구 결과. 운동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운동이 신체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뇌 기능을 보호하고 인지 저하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운동과 뇌 혈류 증가. 운동을 하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특히 걷기나 조깅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여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세포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운동은 뇌에서 혈관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를 통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의 전두엽과 해마 부위의 혈류량이 증가하는데 이 두 부위는 기억력과 판단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뇌세포 보호 및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 운동이 신경세포의 생성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일시 어바인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이 뇌율의 신경성장 인자BDNF, BRAIN-derived, NEUROTROPHIC 팩터라는 단백질의 생성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 단백질은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연구에서 실험 대상자들은 6개월 동안 일주일에 35회 정도 유산소 운동을 했고, 운동 후 뇌스캔을 분석한 결과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크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운동이 단순히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뇌 구조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염증 감소와 인슐린 조절. 만성염증은 치매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 증가하는데 이는 뇌세포에도 영향을 미쳐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면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 연구팀은 운동이 체내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치매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4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운동의 종류와 치매 예방 효과 비교. 운동이 뇌 건강에 좋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에 대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운동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수영 등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
근력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저항 운동 등 뇌신경세포 보호와 함께 신체의 균형 감각 유지에 도움. 균형 운동 요가, 태극권 등 뇌와 신체의 연결성을 높여 뇌 건강 유지에 도움. 특히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걷기 운동이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로 평가되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65세 이상의 성인 중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지속한 그룹은 10년 후 인지 기능이 크게 저하되지 않았고 뇌 용적 감소도 적었습니다. 오운동과 치매 예방 결론. 운동이 뇌 건강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혈류 증가, 신경세포 보호, 염증 감소 등 다양한 기전을 통해 운동은 뇌 기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이며 특히 걷기, 조깅,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독서가 치매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서가 치매 예방에 미치는 영향과 연구 결과. 운동이 뇌 혈류와 신경세포 생성에 도움을 준다면 독서는 뇌를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치매 예방에 기여합니다. 독서는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복합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독서와 인지 기능 유지. 독서를 하면 뇌의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글자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시각 피질이 작동하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전두엽과 측두엽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복잡한 문장을 읽으며 추론하거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은 전두엽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러시 대학교 연구팀이 10년간 65세 이상 성인 294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정기적으로 독서를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2% 더 느렸습니다. 이는 독서가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신경 연결망을 강화하고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새로운 정보 학습과 뇌신경망 강화. 독서를 하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뇌의 신경망이 강화됩니다. 이는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라고 불리는데 쉽게 말해 뇌가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는 독서를 하면 해마 부위의 신경 연결이 증가하고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신경세포 손실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독서의 종류와 치매 예방 효과 비교. 독서가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어떤 책을 읽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독서 활동이 뇌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소설 읽기 감정 이입과 상상력을 자극해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 비문학 읽기 역사, 철학, 과학 등 논리적 사고와 추론 능력 향상. 신문, 잡지 읽기 다양한 정보 습득을 통해 기억력 유지. 4. 독서와 치매 예방 결론. 독서는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신경망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고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운동과 독서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무서운 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두 가지 방법이 대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독서와 운동입니다.
독서는 뇌를 직접적으로 자극해 기억력과 사고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인지 기능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이 질문을 고민하기에 앞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하루 중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면서 혹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을 보내면서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가족을 돌보고 주변을 챙기고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는 데 바쁘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뒷전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단 몇 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든 책을 읽든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운동과 독서가 각각 어떻게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오늘부터 나도 실천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운동을 꾸준히 했지만 치매를 피하지 못한 사례. 운동만으로는 부족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 이창수 가명 씨는 평생을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등산을 즐겼고 60대가 넘어서도 하루에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이웃들은 그의 건강한 체력을 부러워했고 그는 늘 운동만 잘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으며 걸을 때도 항상 힘차게 발을 내딛었습니다. 구두를 신은 발이 바닥을 밟을 때마다 딱딱한 소리가 났고 그의 귓가를 스치는 바람은 그날의 날씨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72세가 되었을 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 증상 길을 잃다. 그날도 늘 다니던 공원을 걷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낯선 나무와 벤치,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이쪽으로 걸어왔는데. 그는 혼잣말을 하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뒷목을 문지르며 주위를 둘러봤지만 방향을 도저히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불안이 가슴을 덮쳤습니다. 내가 혹시 길을 잃은 건가?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한순간에 낯설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그를 알아보고 집까지 데려다 줬지만 그날 이후 그는 자주 길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상 증상 기억이 희미해지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마다 등산을 하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수가 줄었습니다. 여보, 오늘 공원에서는 뭐 했어? 아내가 부드럽게 물었지만 그는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공원? 아, 그냥 걸었지. 그의 대답은 점점 짧아졌고 때로는 아예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신, 아까 친구 만났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언제?
그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있게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주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3결론 운동만으로는 부족했다. 이창수 씨는 평생 운동을 해왔지만 결국 알츠하이머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다. 운동은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인지활동이 병행되지 않으면 치매를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함께 했어야 했어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온몸이 튼튼했지만 머릿속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독서를 포함한 다양한 뇌 자극 활동을 시작했지만 이미 병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운동만으로는 뇌 건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독서를 꾸준히 했지만 치매를 피하지 못한 사례. 책을 사랑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 박영희 가명씨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0대 때부터 노후를 대비해 매일 신문을 읽었고 철학과 역사책을 탐독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항상 두세 권의 책이 펼쳐져 있었고 책장에는 다양한 장르의 책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방에서 책장을 넘길 때 나는 사각거리는 소리를 사랑했습니다. 종이의 부드러운 촉감, 잉크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그 순간이 그녀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75세가 되었을 때 그녀에게도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이상 증상 책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다. 그날도 그녀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몇 페이지를 읽었는데도 무슨 내용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녀는 다시 첫 장으로 돌아가 읽어봤지만 문장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글자가 의미 없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손끝이 약간 차가웠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책을 이해 못한다고? 순간적인 혼란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이 두 번째 이상 증상 단어가 떠오르지 않다. 몇 달 후 그녀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그거 있잖아, 그게 뭐더라. 친구들은 그녀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책에서 본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단어 하나 떠올리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3결론 독서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독서를 평생 해왔지만 결국 인지 기능 저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했다. 독서는 분명 좋은 활동이지만 운동이나 사회적 활동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목이 메었습니다. 책만으로는 부족했구나.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책 속에서만 세상을 탐구했던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며 더 다양한 경험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결론 균형이 필요하다. 이창수 씨와 박영희 씨의 사례를 통해 운동과 독서 중 하나만으로는 치매를 완벽히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동이든 독서든 한 가지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운동과 인지 활동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며 뇌를 자극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신경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뇌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운동과 독서를 함께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네, 운동과 독서를 병행하며 치매를 예방한 긍정적인 사례를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운동과 독서를 함께하며 건강을 유지한 남성의 이야기.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한 한 남자의 비결. 김정호 가명씨는 60대 후반에 접어들었을 때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하나둘 치매 판정을 받거나 몸이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늙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바쁘게 살아왔지만 정년퇴직을 한 후에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삶을 즐기면서도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몸도 건강해야 하고 머리도 건강해야 한다. 그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운동하며 몸을 단련하다. 김정호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면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는 곧바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조깅화의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가 집을 나서면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원에는 이미 몇몇 노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고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비쳐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40분 동안 빠르게 걸었습니다. 때때로 팔을 크게 흔들며 속도를 높이기도 했고 가벼운 조깅을 하며 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가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면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심장은 활기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운동 후에 느껴지는 상쾌한 기분이 그에게 활력을 주었습니다. 매일 독서하며 뇌를 단련하다. 운동을 마친 후 그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책을 펼칠 때 느껴지는 종이의 감촉이 좋았습니다. 그가 읽는 책은 다양했습니다. 철학, 역사, 경제, 문학 때로는 신문을 읽으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책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즐거웠고 글을 읽으며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뇌가 깨어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는 책을 읽은 후 내용을 요약해서 노트에 적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과정이 뇌를 더 활발하게 자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독서 모임을 가지며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기도 했고 때로는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턱을 괴고 듣기도 했습니다. 3. 건강한 생활 습관의 효과. 그는 70대가 넘어서도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기억력이 또렷했고 집중력도 뛰어났습니다. 주변에서 치매를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그는 여전히 신문 기사를 읽으며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고 산책을 하면서도 주변 풍경을 즐기며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김정호 씨, 인지 기능이 아주 좋습니다. 치매 위험이 거의 없어요. 평소에 어떤 생활을 하시나요? 의사의 질문에 그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그냥 하루하루 꾸준히 살고 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게 비결입니다. 몸과 뇌를 동시에 단련하는 것이야말로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젊을 때처럼 활력이 넘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기.
운동과 독서를 병행하며 활력을 유지한 여성의 이야기. 노년에 배운 습관이 평생을 바꾸다. 이정숙 가명씨는 65세까지 특별히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면서 가족을 위해 바쁘게 지냈지만 정작 본인의 건강을 위해 투자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66세가 되던 해 친구 한 명이 치매 판정을 받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녀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지금부터라도 뇌를 단련해야겠어. 일 늦게 시작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걸음이 익숙해지면서 하루하루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바라볼 때면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 벤치에 잠시 앉아 숨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한 페이지를 읽는 것도 어려웠지만 차츰 독서에 익숙해졌습니다. 책을 읽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점점 더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뇌 건강이 점점 개선되다. 3년이 지나자 그녀의 건강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활력이 넘쳤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가족 모임에서 예전과 달리 활기차게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엄마, 요즘 기억력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책도 읽으니까 머리가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아. 그녀는 젊었을 때보다 더 생기 있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부드럽게 흔들며 대화를 나누는 그녀의 모습은 나이를 잊은 듯 보였습니다. 손을 부드럽게 흔들며 대화를 나누는 그녀의 모습은 나이를 잊은 듯 보였습니다. 결론: 균형 잡힌 삶이 치매를 예방한다. 운동과 독서를 함께 실천한 김정호 씨와 이정숙 씨의 사례를 통해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몸과 뇌를 동시에 단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운동만 하거나 독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뇌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운동과 독서를 함께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니 문득 지나온 시간들이 손에 잡힐 듯 스쳐 지나갑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줄 알았습니다.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올 것이고 내일이 지나면 또 다른 하루가 주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세월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눈가에 주름이 하나둘 생기더니 어느새 흰머리가 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겨워졌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날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점점 소중해졌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습니다. 살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나처럼 긴 세월을 살아온 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예전에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보니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아도 먹을 수 없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아도 즐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운동을 해야 합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매일 움직여야 합니다. 숨이 차오르고 땀이 나는 순간이야말로 우리 몸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걷고 스트레칭하고 몸을 쓰는 것이 곧 삶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마음도 건강해야 합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생각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배우려는 태도가 뇌를 젊게 유지해 줍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삶도 건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부끄러워서 혹은 바빠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후회됩니다. 말할 수 있을 때, 표현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자주 말해야 합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말은 아껴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더 자주 웃어주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작은 관심과 애정이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지켜줍니다. 사랑은 쌓아둘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표현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답게 살아야 합니다. 젊은 날에는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업,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남과 비교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자기만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떤 날은 잘 살았다고 느껴지고 어떤 날은 후회가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입니다.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값진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80년을 살아보니 삶은 결국 작은 순간들의 모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소홀히 하면 어느새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친구와 나누는 짧은 대화, 아침에 마시는 한 잔의 차,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해야 합니다. 인생은 길지도 짧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80살이 되고 보니 더 이상 미래를 계획하기보다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실수도 많았고 잘못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찾아가야 합니다.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알 수 없으니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떠나는 순간에도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삶이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고 사랑을 표현하며 남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80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